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1학기에 진학한 김은상이고요. 이거는 제 마지막 학부생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은 아이 대신 반려동물, 한국 사회는 사람보다는 동물과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있는가? 였고요. 여기 그래프들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반려견이 굉장히 등록수가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또 반려견 업종들도 굉장히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인 미래 가치관 조사에서도 반려동물의 가족의 일부이다의 절반 이상이 긍정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두들 생활에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이 되게 우리 일상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문제 배경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는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자녀를 안 가진다라는 뭔가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되어서, 그러면 진짜 그런가? 과연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사들에서 보면은 반려동물이랑 그 출산율을 괜히 같이 써놔요. 그리고 같이 써놓고서 뭔가 그럼 이 둘이 연관이 있지 않나?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이제 뭐 유모차가 반려동물보다 그 반려동물 유모차가 애기 유모차보다 더 팔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듣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애기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네, 약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하신 분들께서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만 키우다가 애기는 안 키우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걱정을 하시고, 그러면은 애기는 도대체 누가 나? 라는 그런 불안과 걱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또 경제학 논문에서는 아예 자녀의 양육을 반려동물이 대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반려동물이 저출산의 원인인가? 그리고 정말 현대사회는 사람 대신에 반려동물과 살아가기를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저의 연구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택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 사실 이 부분에 저도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연구 질문 너무 재밌는데, 연구 질문이 재밌는데 이걸 진짜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게 되게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반려동물이 최근에 들어서 약간 인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보시면 뭐 2020년 때부터야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설문조사 데이터는 2020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굉장히 크로스 섹셔널하게 볼 수가 없는 데이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인과적인 효과를 하려면 최소한 시간적 선후 관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큰 한계로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현상을 확인을 하고 인과 추론의 뭔가 그 전제들을 비판을 하는 살펴봐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한 거는 제일 사실 위주로 사용한 거는 인구 총조사로 2020년 데이터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지에 대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제 많은 그 설문 내용이 있지 않다 보니 코스타에서 서울시 2040 세대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뭔가 궁금했던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그런 좀 뭔가 필요했던 데이터들을 하나씩 수집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에는 태블로랑 그리고 그 PPT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살펴본 것은, 인과관계의 기본적 가정은 원인이 결과에 선행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저출산이 반려동물이 증가해서 그런 것이라면 반려동물이 먼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출산은 이미 한국에서 계속 문제였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문제였고, 근데 이제 와서 반려동물이 되게 급증하기 시작했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일단 인과관계의 선행적인 측면에서 전제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 대신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인구 총조사와 그리고 서울시 일생활균형 실태조사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려동물을 더 키우는, 되게 반대되는
우리의 뭔가 직관과는 반대되는 모습과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반려동물 유무에 따른 추가 계획 자녀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도 반려동물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비율이 좀 더 높았고, 또 이거는 사실 제가 시각화를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계획 자녀 수를 살펴보면은 반려동물이 한 명인 그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두 명, 세 명, 그러니까 더 다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사실 출산율에 되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을 낳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에서 오히려 자녀를 더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학에서 반려동물이 자녀를 대체하고 있다. 이거를 투자 비용을 통해서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비판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투자하는 가치가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의 제일 중요한 투자 가치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인데, 그거를 살펴봤을 때 자녀 돌봄 시간에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든 말든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뭔가 사람들이랑 살기가 되게 힘들고 인간 관계하기가 사람들이 귀찮아하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살펴봤는데 오히려 다인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더 높고, 또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회 활동을 하고 뭔가 사람이랑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려동물을 지금은 더 키우고 있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더 키우고 있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가구가 반려동물을 더 키우는지가 좀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는 외로워서 키우기보다는 여건이 되어서 키운다라는 결론을 일단 가져오게 됐는데, 우선 가구 내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반려동물을 키울 가능성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경제활동 상태를 봤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보다 아까 보셨다시피 4인 가구가 될수록 반려동물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단독주택일수록 키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를 가능성이 더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활동 점수가 증가할수록 다인 가구일수록 반려동물을 더 키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사람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것은 먼저 인과관계 선행 오류를 살펴봤었고, 그리고 반려동물은 오히려 자녀 있는 가구와 다인 가구에서 더 많이 키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분석한 바로는 세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냥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반려동물을 키워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은 굉장히 개인의 선택에 출산이 달려있고 그런 거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 사실은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저출산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되게 개인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메타포다라고 비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반려동물 불평등을 제시하게 됐는데, 현재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들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람들과 관계에도 더 여유가 있는 가구들이어서, 사실 이제 선행 연구들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되게 좋은 효과들을 얘기해요. 노인 가구 그리고 1인 가구일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면은 뭔가 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그 인간관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그래서 좋은 효과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좋은 효과들이 필요한 사람들, 1인 가구, 노인 가구들은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기 너무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조차도 기존의 경제적인 불평등이 이어지고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